주제는요, 설 전 양자 토론, 그리고 이번 주말로 예정된 김건희 씨와의 전화 녹취 공개 여부, 법원이 오늘 그 판단도 내리게 될 예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두 후보 사이의 토론의 문제, 일단은 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설 전이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TV 토론은 두 후보의 진검승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 두 후보의 향후 지지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실수 한마디면 위태위태해요. 두 후보 모두. 자, 과연 어떤 후보가 토론회에서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두 후보의 캠프와 선대위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으로 모양새가 맞춰졌고 의무 3회 법정 토론과 별개입니다. 설 연휴 전에 일단 만난다. 주제 제한 없어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이 토론 대상입니다. 그러면 뭐 대장동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발 사주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치열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한다. 윤 후보도 잘 준비해 주길이라고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올렸고요. 이재명 후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라고 윤석열 후보 SNS에 올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십니까? 칼 가는 소리. 제 귀에는 쓱싹쓱싹 벌써부터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양 후보 모두 다 이 TV 토론을 두고 치열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 토론을 하니 많이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 대목들, 그 대화들 들어보시죠.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중범죄 그 확정적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제발 좀 자주 만납시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있는데 해주세요. 저도 반박 좀 하게. 제가 바보입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같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사됐어요. 같잖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했었던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와의 토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일단 각 후보들을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실장님, 네. 윤석열 후보 토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 초부터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매주 만나자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정치적 공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다소 이제 지지율이 처진 상황에서 그랬던 건데 그때부터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토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 예. 내부적으로 늘 가끔 뭐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적정한 시기라고 표현하면서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뭐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서 토론하자고 이제 주장하고 뭐 국민적 관심사가 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토론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대위에서 KBS 메인 앵커 황상무 전 앵커를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TV 토론 준비를 위해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영입이 돼서 실무진과 함께 준비를 상당 기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뭐 손바닥에 뭐 쓰시거나 하진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지금 토론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 가치관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 토론을 통해서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좀 지연 말단적인 치졸한 뭐 이런 방식으로 짤방 만들어서 또 밤새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돌리고 뭐 이런 이게 다소 본 취지와는 다른
이런 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짤방 돌리지 말자. 라는. 아니 그 뭐 예. 본질과 상관없는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전략적인 계산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윤석열 후보의 토론 준비 과정과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토론회에 자신감을 보여왔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외부 일정들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고 그런 측면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있을 예. 어떤 뭐 지금 뭐 설 전에 토론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세 번에 걸친 뭐 법정 토론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외 토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네. 전체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공약 중심의 토론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제 박정하 대변인이 뭐 짤방이라고 하는데 예. 원래 쇼츠가 짤방 아닙니까? 네. 쇼츠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짤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냐? 아, 살짝 견제구도 좀 들라지고. 네. 그 대장동 네. 이거 물어봐도 됩니까? 충분히 물어봐도 되죠. 뭐 대장동에 대해서 뭐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설계와 구조에 비해서 왜 턱없이 그렇게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됐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법리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조금 더 충실한 예. 뭐 해명 또 답변 이것이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후보 모두 토론회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 스튜디오에서. 자, 그러면 두 후보가 토론회 때 화제도 됐었고 논란도 됐었던 장면 한 장면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양 후보가 각 당의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 장면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 장면이 이재명 후보가 토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장면이었잖아요, 이재명 기자. 바지 한번 내릴까요? 이거 뭐 어떤 뉘앙스였죠? 예전에 한번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예. 이제 계속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여배우가 뭐 특정 부분에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진짜 아주대 병원 가서 본인이 직접 점이 없다는 걸 또 증명할 정도로 사실 본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도 뭐 사실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난처할 텐데 어쨌든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제기한 건데 자, 이번 토론회는 조금 전에 김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율의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유력 후보의 양자 토론이 처음 있는 거고 지금 이 이미지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설 연휴 전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설 민심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어떻게 TV 토론회가 제가 볼 때는 후보 역량뿐이 아니라 각 캠프 역량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일 텐데 정책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테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정책을 실제 집행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 경험 부족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정말 진검승부이자 제가 볼 때는 이 대선의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의 이 예측은 상당 부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각 후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마치 취조하듯이 수사하듯이 이재명 후보의 부패 의혹 고리들을 날카롭게 파고들 것이고 행정가 출신의 이재명 후보는 그 강점을 발휘해서 행정적, 정책적 강점으로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라는 흥미로운 어떤 분석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과거 당내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런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가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는 제가 이야기죠. 모르니까 만났고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딱 만난 적이 끊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정익진 변호사님, 사실은 저 무속 논란으로 그때 TV 토론, 경선 토론이 한창 저 얘기만 했었어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돌아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논란의 장면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 이야기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왕자가 쓰여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21세기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더군다나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저런 무속인의 이야기를 듣고 왕자를 쓴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때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썼다는 것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많아요. 서로 많은데 서로 많다. 그런데 공격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공격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오랜만에 교회 여러 번 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던데요. 예,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